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정물편입니다. 정물편 난이도 별표 2개입니다. 정물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전히 아직 조금 육면체의 응용 형태를 더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비누 3개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비누 3개의 위치가 각각 조금씩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Y 모양의 기준점들이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형태에 더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이제 관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댁에서 뭐 비누라든지 비슷한 과자 상자 등등을 놓고 응용해서 스케치 해보실 때 이렇게 약간 각을 바꿔서 놓고 촬영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 큰 형태에 그다음에 Y를 중심으로 해서 높낮이를 나눠 놓고 스케치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더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선 연습과 형태이다 보니까 색감에 대한 표현은 조금 더 미뤄두고, 그래서 세 가지 색, 그 다음에 그림자 색을 이용해서 하나의 색연필로 연한 선, 중간, 진한 선을 표현해서 조금 단순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채색의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채색의 순서를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대부분은 제가 이제 어두운 색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 밑에 내려와서 요 밝은 보라색, 마젠타 느낌의 색을 쓸 때 왜 앞면 여기 먼저 했냐면요. 요 튀어나온 비누 때문에 요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요거 때문에 빛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여기 어두운 만큼 진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먼저 어둡기를 맞춰 놓고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비누만 조금 다르게 지금 밝은 면부터 시작을 해두었습니다. 색연필 번호는 채색하면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가 실제로 스케치북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죠. 제가 여기 설명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려보셔야 좋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연습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워지시더라도 선 연습, 밀착하는 요 선 연습에 목표를 두시고 좀 러프하게 자연스럽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선이 좀 지금 깨끗하게 지워져 있지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Y를 그리고 육면체를 그릴 때에 이렇게 선들을 벗어나게 해서 교차점을 찾는 부분들이 그대로 좀 지우지 않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스케치를 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시로 나와 있어서요. 여기에다가 바로 채색을 해보셔도 좋고 옮겨서 스케치북 다른 연습장에 따로 그려보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것이 형태 연습 더 명암 표현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스케치하는 선이 예쁘게 나오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위에 스케치선을 따라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서 들어오시는 것도, 채색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전체 덩어리 먼저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면 큰 거, 맨 위에 비누의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높이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Y를 그리신 다음에 차차 맞춰 나가는데요. 제가 쓴 친절하고 꼼꼼한 수채색연필화에도 이 비누 그리는 법, 스케치하는 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덩어리에서부터 3개로 나누고 점점 자세하게 그려 들어가는 거,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스케치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맨 위부터 지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는 921번입니다. 저는 프리즈마 유성색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요 비누가 끝이 완전히 이렇게 딱 끊어지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요 그리시면서 요 모서리 부분을 흰색으로 좀 비워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둠이 시작되는 3번부터 4번까지 쭉 그라데이션 해보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진하게 하셔서 밝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 번 선을 올리시는 게 좋고요. 여러 번 선을 올리실 때에는 처음에 사용하였던 선보다 조금씩 진하게 힘을 주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색감을 통한 명도의 표현에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물론 이 도형의 끝이라는 의미로 외곽을 잡지만 그것이 너무 진해질 경우에 오히려 더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방해하게 돼서요. 외곽선은 부드럽게 하시고 세워져 있는 물체이고 세워져 있는 물체의 어두운 면 측면인데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선을 사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사선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쫙 펴서 직선을 사용을 하셔야 그쪽이 움푹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3번에서 진해서 4번까지 5번 그림자 할 때는 요 윗면에서 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 4번을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3, 4번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신다면 제가 기초 영상 올려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는 드로잉 30차시 중에서 육면체 할 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진한 부분 반사광입니다. 자, 어두운 면을 충분히 하고 나셨다면 100% 완성 아닌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2번 면 빛을 받는 밝은 면이지만 비껴받는 면으로 넘어가시고요. 지금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색감을 안 채우고 제가 흰색으로 종이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밀착하는 선의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색연필을 돌리지 않고 선이 뭉툭하고 두툼하게 나오도록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1을 쓰는 느낌입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오시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요. 위에서 내리시든 올리시든 한 방향으로 오세요. 세로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선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짧은 선은 또 짧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윗부분을 한 번 더 해주시는데요. 진하게 쫙 직선 그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가워지고 거기가 마치 너무 테두리 같이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을 물론 한번 진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여기보다 분명히 밝은 면이기 때문에 눈을 지그시 감고 보셨을 때의 톤 차이가 명확해지도록 해줍니다. 왜 어두운 데부터 먼저 하느냐면 요거 하나의 색깔 가지고 단일한 색으로 지금 명도를 표현하면서 입체를 그려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밝은 데서 너무 진하게 해버리시면 어두운 데서 답이 없습니다. 물론 혼색을 하실 때는 괜찮지만요. 연필을 길게 잡으시고요. 눈에서 가까운 쪽, 여기 1번 면입니다. 빛 가장 많이 받는 면이기 때문에 눈에서 가까운 쪽에서 진해서 눈에서 멀어질수록 약간만 어두워지게 흐려지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선 연습, 선은 한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긴 선으로 가볍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지금 학습지보다 제가 그리는 게 밀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요. 시간상 조금 빨리 넘어가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시고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올려보셔도 좋습니다. 요 끝에까지 너무 딱 오지 마시고요. 요 흰색의 느낌을 조금 살려주시는 것이 거기를 그 부분이 딱 끊어지지 않고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사용하시거나 뭐 가로선도 좋습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의 방향을 따라가는 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의 방향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물체의 형태를 따라가는 선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 할까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 너무 꼬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체를 80에서 90% 일단 완성을 하시고요. 맨 아래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손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가볼게요. 조금 짧아서 제가 깍지 끼우겠습니다.
요거는 924번입니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얘가 약간 진한 듯하게 할 수 있어서 924번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두운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자칫 직선을 쫙 긋다 보면 여기 이제 모서리를 놓치고 가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를 살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 잡아두시고요. 조금 길게 잡으셔야 긴 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방향 선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이제 여기를 벗어날까봐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길게 조금 두툼하게 미리 긴 선으로 쫙쫙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채워놓으신 다음에요. 세로 선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습관적으로 내려 쓰는 선을 쓸 때 밑에가 이렇게 딱 조금 정지가 되면서 약간 맺힌 듯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얼룩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자연스러운 면의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막 매끈하게 마치 페인트 칠한 것처럼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방향으로 지금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지우거나 조금 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퇴색하거나 또는 이 스케치북의 방향을 바꾸시거나 하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윗부분이요. 딱 여기서 끝난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밑에를 좀 이렇게 천천히 진하게 가셔야 여기 중간 톤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완만하게 돌아 들어가는 모서리 예, 표현이 가능합니다. 흰색으로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약간 긴 듯하게 잡고 하시다가요. 요 모서리에서 지금 진하게 색감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조금 짧게 연필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연필을 세워 잡으시면 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진한 선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해서 지금 4번 반사광으로 갈수록 흐리게 가셔야지 됩니다. 빛이 있는 모든 공간에 반사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반사광 표현을 해주셔야 어둠 안에서 좀 덜 답답하게 입체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한색 지금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밝은 쪽 넘어갑니다. 외곽 정리 살짝 여기까지 그려야지 마음의 준비 해두시고요. 여기 모서리가 불안정하죠.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부터 해서 그려서 천천히 모서리 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줄이시고요. 흰색 여백으로 남겨두세요. 여기 이런데 끝이 막 정확하게 딱 이렇게 안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공백이 있어도 다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주황색 비누 때문에 요 밑에 살짝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조금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누 위에 비누가 완전히 막 종이 붙인 것처럼 찰싹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누의 바로 밑부분에 그림자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여기 끝에 지금 가장 어두운 면과 만나는 이 Y 부분의 윗부분을 좀 밝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기 그림자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이쪽 윗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면서 요 윗면에 있는 주황색 비누 때문에 얘가 여기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둡게 거의 여기랑 비슷한 만큼 어둡게 가셔야지 됩니다. 그림자니까요.
그러고 나면 사실 하이라이트 남겨두었던 게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색연필을 길게 잡고 924번을 길게 잡고 한 번씩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 번 혼색을 하실 때에는 여기 이 어두운 안부에 3, 4번의 보라색이라든지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고 채도를 낮출 수 있는 색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면 안에서도 이 밑쪽보다 위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완성. 그 다음에 멀벨인데요. 요거 지금 995번입니다. 995번. 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비누를 하려고 합니다. 컬러는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좋고요. 갖고 계신 색연필에서 비슷한 색, 내지는 이거는 정말 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색으로 재구성하여서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부터 이제 위 순서에 따른다면 여기 옆면부터 하시는 게 맞는데요. 여기 그림자를 지금 좀 잘 표현하고자 2번 면을 시작으로 해서 3, 4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신다. 나는 여기 그림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3번과 4번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은 순서입니다. 그리다 보면 또 놓치고 가게 되고 지워지게 될까봐 여기를 살짝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의 중간 정도 잡고요. 1입니다. 지금 한 방향으로 내려 쓰는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밀착하시는 게 목표고요. 밀착하는 선이 잘 나온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제 드로잉 연습을 내가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밀착하는 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밀착하는 선이 나와야 밑색을 지금 탄탄하게 깔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맨 마지막 완성도에 있어서 더 꽉 채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 다음 선을 쓸 때 선 간격을 조금 벌리더라도 안정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진한 색, 뭐 약간 회색이라든지 브라운까지도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빛 받는 면인데 여기까지 여기 끝에 부분 흰색으로 살짝 남겨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빨간 비누도 끝이 동그랗기 때문에 딱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림자, 요 윗면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림자가 더 많이 생겨서 사실 여기 끝까지 덮을 것 같긴 덮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끝에를 조금 살려서 흰색을 살려서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극적인 효과들, 빛을 지금 받고 있어, 빛이 일로 흘러내리고 있어,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연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끝에 보이는 요 비누의 윗부분, 뒷부분인데요. 이때는 가로선을 주로 사용을 하셔야 비누가 움푹 파이거나 또는 높이 들려있지 않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3번면 힘있게 들어가시면서요. 요 모서리 모양 놓치지 않도록 끝부분 주의하십니다. 그리고 모서리 너무 딱 끊어서 일자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요런 데 끝부분도 조금 동그랗게 처리를, 외곽선을 좀 정돈하면서 면의 색을 채워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색이 탄탄하게 깔려 있으면 위에서는 쓰면서 조금 간격을 벌리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채색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지금 밝고 어두운 데가 구별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밝은 곳은 만약에 이제 혼색을 하신다면 지금 994번인데요. 비슷하죠. 비슷하면서도 조금 밝은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세 개 계열에서 좀 밝은 색을 찾아서 섞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약간 보라의 느낌도 있고 붉은색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검붉은색 중에 찾아서 좀 어둡게 해주시면, 한 번 더 덮어주시면, 전체를 꼭 다 덮지 않더라도 해주시면, 그 이제 비슷한 계열에서 섞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혼색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명도를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곳은 비슷한 계열에서 밝은 톤, 어두운 데는 비슷한 계열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비슷한 계열, 세 개 계열이라 하면 뭐 빨간색을 쓰셨으면 뭐 진한 자주색, 뭐 조금 붉은 보라까지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생뚱맞게 파란색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림자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바닥에 생기기 때문에요. 뭐 수평선, 가로선을 가장 많이 써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또는 그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방향에서 선을 넣으면서 딱히 이제 선 느낌이 많이 들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표현이 되도록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 앞쪽 빛 받는 면에서도 살짝 뜨기 때문에요. 요 밑에까지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혼색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기본 색감에서 정해놓고 밝고 어두운 명도를 표현해놓고 혼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 대신에 조금 채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밝은 색부터 그러니까 스케치 할 때에 안부의 표현을 확실하게 해두신 다음에 밝고 예쁜 색을 지금 명부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안부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드로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실수록 밝은 색을 먼저 쓰고 넘어가는 게 쉬운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밝은 색을 어디까지 얼만큼 밝게 써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톤을 가지고서 한 개의 색연필로 밝고 어두움을 어느 정도는 구별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나중에는 이제 더 채도가 높게 밝은 색을 시작으로 해서 표현하시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좀 너무 어렵지 않고 흥미를 잊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드로잉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딱 완성입니다. 선 연습도 하셨고 형태 연습도, 그 다음에 하나의 색연필에서 이제 진한 색, 중간, 그리고 더 흐린 색, 이런 이제 강중약의 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누 그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